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용된 콘돔 하나와 속옷 차림으로 옷장 속에 숨어든 내연남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적인 액션 여배우 이세봉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빈민가의 가난한 소녀에서 여성판 성룡으로 우뚝 선 이세봉은 부유한 나씨의 가문에 입성하며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저택의 문 뒤편에는 권력 다툼과 하얀 냄새 진동하는 치명적인 사랑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고소장들과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사천자 분량의 반박문, 그리고 영화를 통한 조롱 섞인 복수극까지. 이 모든 사건은 그녀의 삶을 배신의 미로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양아들과 벌인 파격적인 불륜 사건일까요? 아니면 막대한 재산에서 아내를 몰아내기 위한 잔혹한 음모일까요? 지금부터 홍콩 연예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면을 간직한 사건 기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세봉은 1965년 2월 14일 홍콩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6남매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70년대 경제 위기 속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세봉은 6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가 노점에서 튀김 장사를 도우며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삶 속에서도 그녀는 무용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키워갔고, 가난한 아버지는 딸의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 무용 수업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만에서 재혼한 후 새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이세봉은 결국 홍콩에 있는 친어머니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홀로 6남매를 키우던 어머니의 살림은 파산 직전이었고, 13살이 된 그녀에게 어머니는 무용을 계속하고 싶다면 스스로 학비를 벌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세봉은 남들보다 훨씬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고, 방과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신의 꿈을 지켜나갔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979년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공연 도중 레이딕 방송국 감독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이세봉은 영화 출연 제의를 고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데뷔작에는 그녀가 연예계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첫 번째 관문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실제 고생은 연기에 본능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어 줬고, 이 작품은 이세봉을 스타덤에 올리는 동시에 화려한 경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성실함을 겸비한 그녀는 이내 거장 서소명 감독의 눈에 들었습니다. 무용으로 다져진 유연함이 무술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감독은 그녀를 제자로 삼아 북파 무술을 직접 전수했습니다. 19세라는 나이에 대학 진학 대신 예술의 길을 택한 이세봉은 아시아 텔레비전 및 가하 영화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액션 배우로 전향한 그녀는 대담한 연기와 고난도 액션을 직접 소화해내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성룡 같은 대스타들과 호흡을 맞추며 대중으로부터 액션 천사 혹은 여성판 성룡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영광 뒤에는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9년 연마 군영 촬영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그녀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육체적 고통과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액션 배우라는 직업의 본질적인 위험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년간의 재활 끝에 폐왕화 시리즈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정점에 올랐지만, 사고의 트라우마는 그녀에게서 예전 같은 무모함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더 이상 위험천만한 액션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1995년 영화 소기기병을 끝으로 이세봉은 마음의 소리를 따라 음악을 떠나 무예방을 설립했습니다. 무용으로 돌아온 것은 가난했던 시절에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일이자 치열했던 액션 배우의 삶 끝에 찾은 정신적 안식처였습니다. 피와 땀으로 청춘을 바친 영화계를 뒤로하고 30줄에 접어든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명예가 아닌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20대 초반에 홍콩 당시 영화의 거장 유관희 감독과 뜨거운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16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투자했던 영화 양아선생이 흥행에 참패하면서 경제적 압박과 성격 차이로 인해 결국 별별하고 말았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첫사랑은 그렇게 고요히 막을 내렸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안식처에 대한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30 전에는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쫓기듯 그녀는 1995년 캐세이 퍼시픽의 기장인 진심과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996년 밴쿠버에서 첫 아들을 낳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세봉은 전격적으로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배신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오갔지만 두 사람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흙탕 싸움이나 재산 분쟁도 없이 마치 두 사람 모두 이 짧은 인연을 빨리 털어내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1998년에 찾아왔습니다.
명망 높은 외과 의사이자 영화계의 큰손인 나게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과거를 포용했고 전 남편 사이의 아들에게도 더없이 자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예술을 사랑한다는 공통점 덕분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드디어 2001년 36세의 나이로 나게인과 결혼한 그녀는 재벌가의 일원이 되어 미국에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웨딩 사진 속에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게인은 그녀에게 물질적 풍요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을 들여 무용단을 세워주고 전용 극장까지 마련하며 아내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녀는 연예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며 대중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두가 이세봉이 재벌가의 사모님으로서 안정된 삶에 안착했다고 믿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그해 5월 남편 나게인과 손을 잡고 뮤지컬 평마영 홍보를 위해 홍콩의 공식 석상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조명이 꺼지자마자 잔혹한 법적 공방과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게인이 먼저 혼인 관계가 이미 1년 전에 파탄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이혼 사실이 아니라 그가 직접 진술한 현장 포착의 상세한 정황이었습니다. 나게인은 이세봉이 부부의 양아들인 종천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으로 그는 내 침실 옷장 안에 팬티 차림으로 숨어있던 종천이를 직접 붙잡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관계가 이미 극단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자신만이 눈이 가려진 채 속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천이는 나게인이 직접 발탁하여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이끌어준 인물이었습니다. 양아들이라는 명분과 이세봉보다 훨씬 어린 나이 때문에 이 스캔들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아시아 대중의 눈에 비친 이세봉의 천사 같은 이미지는 순식간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세봉은 즉각 강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옷장 속에 숨어 있었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나게인은 엄마 아들에서 여보 당신으로 바뀐 사적인 메시지부터 외도의 증거라며 사용된 콘돔의 존재까지 공개하며 낯뜨거운 물증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나게인을 배신당한 가련한 피해자로 만들었고 이세봉은 죄를 짓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여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세봉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나게인이 먼저 외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는 사천자 분량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가장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왕소래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이것이야말로 이혼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녀는 남편과 내연녀가 하와이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고가의 여성 보석, 의류 구입 영수증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세봉은 전 남편이 재산을 가로채고 부양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이혼 서류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인신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여론전은 매우 추잡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나게인은 하와이 사진에 대해 사진 촬영 기술이 좋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뿐이라고 부인하며 전 부인을 재산을 탐내는 무식한 여배우라고 비하했습니다. 반면 왕소래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그의 결백함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 스캔들은 양측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실은 일방적인 폭로와 사적인 메시지, 자극적인 정황들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대중은 양아들과 바람난 아내와 스캔들을 이용해 아내를 쫓아내려는 음흉한 남편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정보의 미로에 갇혔습니다. 옷장 속의 남자 스캔들은 이세봉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격해지자 왕소래 또한 명예훼손으로 이세봉을 역고소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심각한 비방은 아니나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절반의 승패 판결로 끝났습니다. 나게인은 즉시 이 빈틈을 이용해 전 부인이 패소했다고 언론에 발표하며 이미 실추된 그녀의 위상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전쟁은 출판 물로까지 이어졌는데 2008년 나게인은 상면 인생이라는 책을 출간해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 전체를 서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침대 옆에 콘돔과 옷장에 숨어있던 종천이의 모습들, 가장 충격적인 디테일들을 다시금 언급했습니다. 책의 절정은 2006년 7월 3일 나게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와 팬티 차림으로 옷장에 숨어있던 양아들 종천이를 현장에서 잡았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당시 22세였던 청년의 양어머니가 사준 속옷을 입어 보러 왔다라는 해명은 분노를 더욱 키웠고 결국 나게인은 아내와 양아들 모두를 회사에서 해고했습니다. 이세봉은 이에 풍자로 응수하며 종교 영화에 출연해 종천이와 함께 연기했고 심지어 옷장에 숨는 장면을 스크린에서 재현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면
자신은 감독에게 요청해 더 과장되게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나게인이 법정에 왕소래와 동행하며 이어진 4년간의 피말리는 공방 끝에 이혼 소송은 2011년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세봉에게 단 6개월치의 부양비와 아주 적은 일부 재산만을 배당했는데 이는 나 씨의 가문의 막대한 재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 직후 나게인이 기다렸다는 듯 왕소래와 결혼하자 과거 외도 부인에 대한 진실성에 대중은 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고 당사자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대중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만을 남겼습니다. 수년 후 폭풍 같은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세봉은 재벌가에 발을 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부러워할 일도 아니라고 덤덤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부부 사이의 유대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으며 특히 남편과 내연녀가 한편이 되어 자신을 고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상처는 컸습니다. 59세가 된 지금 충격적인 스캔들과 허상 같은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세봉은 상하이에서 아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무용교육 사업에 전념하며 어린 시절 가장 순수했던 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중 과연 몇 명이나 그녀처럼 모든 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봉, 나게인, 종천의 그리고 왕소래 사이의 이야기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